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 롯데 정보통신인데요. 음, 실적이 안 좋았다가 22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3분기까지 좋다가 갑자기 이제 영업이익률이 팍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4%대로 회귀하면서 영업이익률 이제 4.75%, 과거 수준으로 회귀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14.2% 증가, 영업이익 66.3% 증가, 영업이익률, 영업마진은 4.75, 순이익 41.6%.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고, 이제 배당금이 43% 증액돼서 1,000원, 배당 성향도 37%, 시가 배당률 3.4%. 그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대주주가 롯데 지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데, 그럼 주가가 급등을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 거죠.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이 좋아진 거는 사실 그룹 사양 IT 인프라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LG CNS나 삼성 SDS 이런 회사처럼 그룹 내 IT 그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것이고, SI 사업 비중이 매출의 84.7%, 85%, 그 영업이익은 67%. 그래서 23년 매출이 1.2조 정도 되는데 SI가 대부분이다. 1조. 그 SM 매니지먼트는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좀 적고. 근데 영업이익으로 보면 SM이 이제 10%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룹 사양 IT 인프라 투자 증가해서 실적이 좋아진 거는 주가 영향에 주가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요. 그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성장 자회사가 그 매출이 늘어야 되고 테마 뉴스가 이제 자꾸 나야 되죠. 그러니까 신세계 INC에서 사실 그런 걸 노렸는데 신세계 INC는 뭐 다른 이슈가 있어갖고 일단 이마트가 안 좋으니까 뭐 주가가 이제 결국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그래서 많이 꼬꾸라졌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미국이라면 상장이 불가하죠. 상장하면 이제 양아치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룹 내 그 그룹사 물량을 갖고 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하우스 자회사일 뿐이에요. 근데 왜 상장을 하냐는 거죠. 아마존 정보통신이나 월마트 IC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상장을 하면 안 된다. 그 신세계 IC, 롯데 정보통신 뭐 많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캡티브 물량을 받아서 실적이 개선이 만약 된다. 그럼 신세계 INC처럼 그럼 주가 상승이 되기는 좀 쉽지 않다. 다만 이제 그 어쨌든 실적이 좋으니까 지주사에 이제 배당을 해주겠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좀 다른 게 성장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기관의 리포트가 정말 이제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그 신세계 INC랑 굉장히 대조적이고 그 중앙제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아마 2022년 초에 700억 정도 인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EV시스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 풋옵션이 있어갖고 이제 전기차 충전 그 업체인데 27년까지 IPO가 목표고요. 그래서 매출을 계속 올리겠죠.
상승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실제 늘었고요. 그리고 칼리버스, 메타버스 때문에 인수한 회사고, 그래서 테마가 자체 생성의 AI, 전기차 충전, 메타버스, 데이터 센터 이렇게 있고요. 전기차 충전도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전기차가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이제 죽은 상태고, 메타버스 유통 물량이 또 적은 편이에요. 31.5%. 그러니까 대주주가 롯데 지주고요. 자사주하고 우리사주가 합쳐서 3.5%. 그래서 이 물량을 빼버리면은 실제 시총이 1816억. 좀 소형주까지는 아니어도 뭐 중형주 스몰캡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시총은 크지만, 그래서 과거 평균 PER이 15배에서 놀았는데 지금 포워드로 한 뭐 13배, 12배, 13배 정도 나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배. 지배구조를 보면 롯데지주가 이제 대주주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거고, 뭐 베트남이나 해외 법인이 있고, 칼리버스가 100%, EVCC는 이제 지분율이 높았는데 이제 투자자를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풋옵션이 설정돼 있는 거고, 58% 정도 되고, EVCC가 뭐냐? 전기차 충전기 기기를 팔기도 하고, 솔루션도 이제 팔기도 하고, 그룹사에 일단 먼저 팔겠죠. 그리고 뭐 홈플러스, 공공기관, 환경부, 대기업, 병원, 그 점유율이 23%고, 빅3가 시그넷, EV시스, 대형 채비인데 이게 아마 EV시스가 1등으로 알고 있고요. 시그넷은 해외 매출 비중이 80%다. 그래서 23년 연간 매출이 804억. 이런 게 그 신세계 INC하고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진작에 사실 버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미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매출이 64% 성장을 했다. 3분기까지 영업적자 43억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볼륨을 높이는 시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볼륨을 올리고 나면은 이제 상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는 이제 비용 관리에 들어가겠죠. 비용 효율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이 공장 준공 예정이에요. 제가 언뜻 완료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뭐 오래 걸리겠죠. 올해 말이나 뭐 1년 정도 잡으면 될까요? 그래서 생산 캐파는 10,000대에서 20,000대고, 이거 갖고 뭐하냐, 해외 진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매출은 23% 성장 전망이고, EV시스가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4분기가 대박이에요. 그 2배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EV시스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그넷은 좀 해외 매출이 큰데 완전히 꼬꾸라졌고, 대형 채비도. 그래서 EV시스가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SK 시그넷을 이제 시총을 보니까 1,50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충 그 정도 될까요? 이게 장부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전기차가 성장을 다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죠.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또 자회사 상장을 하게 되는 거긴 한데, 장부가하고 괴리가 크다면 괜찮다. 그래서 27년 IPO 목표다. 그때까지 IPO를 안 하면 풋옵션에 걸려있다. 27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27년까지니까 그 전에 할 수도 있어요. 실적이 좋으면. 자, 칼리버스가 이제 자회사 100%인데 메타버스죠. 상반기에 정식 오픈 예정이고, 해외 SNS의 홍보다. 왜냐면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1차, 2차 공개를 한 다음에 8월 전체 공개 예정이고요. 이게 이런 유통회사에서 활용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1월에 CES에 참여하면서 주가가 이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계속 실적이 좋은데 횡보하다가 이런 성장 트리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매출 15억에 영업 손실 39억.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기여는 굉장히 미미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1조가 넘는데 뭐 100억대도 사실 별거이 아닌데,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메타버스가 AI를 활용할 때 소라가 얼마 전에 공개됐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두려움이 더 커요. 와, 이거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변하는 걸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당연히 활용하겠죠. 너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업태니까. 그래서 뭐 롯데 면세점에 루이비통이나 아바타가 이제 뭘 하고 이런 걸 도입을 한다는 거죠. 가상 공간에서 독특한 건물 디자인, 뭐 사실적인 쇼핑 상품들, 그러니까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몰입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굉장히 이제 업태에서 활용하기 좋은 그런 거고요. 생성형 AI는 뭐 매출보다 일단은 뭐 SI 쪽에서 매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메타버스의 라마2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들이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룹사가 이미 공급을 했고, 그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것도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팔겠다는 거죠. 그 24년 전망은 그 AI 데이터 플랫폼이 스마트리온을 갖고 이제 그룹사에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장성 제고. 근데 이거 이제 SI 매출만 느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가에 큰 이제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죠. AI를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은 시대적 트렌드다. 그러니까 주니어를 뭐 3명 고용할 걸 앞으로는 이제 1명 고용할 수도 있고, 5명 고용할 수 있는 거를 1명 고용하고 팀장 하나, 주니어 하나만 고용할 수도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시대가 된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AI 플랫폼이 있는 기업은 재평가가 될 수 있다. 재평가 됐다가 이제 꺼졌고, 포스코 DX나 현대 오토웨버 시총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2차 전지나 현대차는 이제 뭐 글로벌 수출 업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내수 기업이지만 재평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4년 매출이 20% 이상 성장 전망이다. 작년에 64% 성장을 했는데 성장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 재평가가 한번 됐었죠. 고점 대비해서 30.5% 하락. 다시 진입하기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에 또 AI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막 올라갔다 하락을 했거든요. 신동빈 특명의 뭐 AI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 그래서 뭐 큰 거는 그거겠죠. 상반기에 그런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플랫폼이 출시된다. 그게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모아 갈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 1월 9일부터 12일까지 특히 급등을 했는데, 자율주행 셔틀하고 NFT 플랫폼 뉴스가 나오면서 1월 9일에 급등을 시작을 했고, CES 참여를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전기차 충전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개했고, 그래서 시총이 8,297억까지 상승했다. 대단하죠. 주가가 이제 2배가 된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아마 이제 2배가 넘었을 거고, 23년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20.6배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이제 제 계산을 개인적으로 해봤고, 현재 PER은 14.3배다. 23년 단기순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으로 5,766억.
다시 1조까지 1조 아니라도 한 50% 정도는 올라가지 않나. 그쵸?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 50% 안 되면 30%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23년 올해 또 성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포워드 PER로 보면 12, 13배다. 더 떨어지면 물론 더 좋겠죠. 그래서 신세계 INC보다는 훨씬 좋고 신세계의 INC는 모기업인 이마트가 지금 그 회장이 참 계속 삽질을 하고 있어갖고 실망스럽고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이 그 사업이 제대로 진척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롯데정보통신이 훨씬 나은 거죠. 근데 지금 또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